도대체 시대가 어떻길래? 간단하게 짧게 시대적인 맥락 하나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후에 산업화 이후에 언제나 우리는 고성장이었습니다. 신기술이 나오고 산업은 발전하고 그래프로 그리면 거의 이런 엄청난 상승이었죠. 일자리는 계속 늘어났고, 그죠?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30대 여러분들은 아마 이 시대를 아예 감조차 못 잡았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부모님 시대 때 또는 옛날 드라마에 나올 때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예전에는 아파트가 1억도 안 할 때가 있었다네. 그죠? 자, 그냥 그것만 보세요. 아파트 가격만.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1억도 안 됐던 아파트가 30억이 됐어요. 그래서 30배. 그런 식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럼 아파트 사기도 힘들었느냐? 지금 아파트 사는 게 거의 그냥 불가능하죠. 서울에 있는 아파트면. 1억이 안 됐어요. 싸니까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물가로 하면 지금이랑 또 비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이랑 비교한 환산 물가로 해도 그렇게 비싸진 않은 거야. 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런 거 옛날에 응답하라 이런 드라마에 나와요. 금리라고 하죠. 여러분 은행에 넣어놓으면 어떻습니까? 별 볼 일 없죠 요즘은. 그죠? 막 5% 되면 신문에 날 정도예요. 대단히 엄청나게 많이 주는 정기예금이 나왔다. 옛날에 20, 30%일 때가 있었어요. 1,000만 원을 넣잖아요. 1년 지나면 1,30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그 시대에는 열심히 100% 충실하게 일하면 집 한 채 살 수 있었어요. 집 한 채 장만해 놓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쭉쭉쭉쭉 상승하는 기회입니다. 물론 그때에도 여전히 빈곤층이 있었고 중산층이 있었고 잘 사는 사람이 있었지만 여하튼 저는 전반적인 평균의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고성장 시대. 노력하면 그게 나의 부로 돌아오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업화 기술화가 점점 정체기가 옵니다.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것도 예시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30대 여러분들이면 어렸을 때 그래도 인지할 때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매년 뭐 아이폰이 발표날 때마다 매년 뭔가 혁신적인 어떤 업그레이드가 느껴졌었죠. 아니 스마트폰 자체가 엄청난 혁신이었죠. 그런데 이제 아이폰이든 뭐 갤럭시든 어떻습니까?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뭔가 정체된 것 같죠.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이고 뭔가 엄청나게 새로운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디자인 조금 바뀌고 아니 심지어 디자인도 안 바뀌어. 그죠? 아주 뭐 카메라 조금 바뀌어서 정체가 느껴지죠. 그걸 제가 예시로 드린 거예요. 산업 모든 분야에 이런 정체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이제 예전처럼 쭉쭉쭉 성장하지 않아요. 또는 이미 올라버린 자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져 있고 내가 새로 진입한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는 그걸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그래프를 다 타야 되는데 이 그래프는 올라갔고 정체됐고 계속 올라간다면 나도 올라가는 거에 탈 기회가 있을 텐데 정체되어 있는데 난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솔직히 30대 여러분들이면 점점 와닿을 겁니다. 자, 30대 사회 초년생을 지난 30대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다시 사회생활 일찍한 20대 중반에 시작했다면 20대 후반도 알 거예요. 이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내 미래 수입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죠? 제 말이 무슨지 와닿으실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정체기가 찾아옵니다. 물론 잠깐 우리를 현혹시킨 시기가 한 군데 있었죠. 바로 코로나 때 이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세계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을 필두로 돈을 풀어버립니다. 사실 고성장 시대가 오고 정체기가 왔어요. 그래서 뭐냐면 너무 이제는 정체에 맞게 돈을 더 뿌리면 안 됐었어 원래. 그 전에 사실은 막 부동산 리먼 사태가 온 게 이 정체기 고성장이 끝났다는 걸 위험을 알리는 거였고 그때 그런 사태 때문에 다시 이 고성장이 좀 정리되거나 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가 왔는데 코로나 때 그냥 돈을 풀어버린 겁니다. 너무 위기니까.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그죠? 뭔가 우리가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순수 자본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는 너무 복잡하시죠? 제가 쉬운 말을 말씀드릴게요. 그때 코인이니 아니 그때 심지어 운동화 한 켤레 사놨어도 자고 일어나면 10배가 되고 20배가 되는 코인을 사놓으면 막 1000배가 되는 아니 주식 아무데나 넣어놨어도 주식이 팍팍 오르는 그러면서 여러분은 잠깐 무슨 맛을 본 겁니까? 그래프가 여전히 고성장인가? 나한테도 기회가 있나? 하면서 그때 특히 30대 여러분들 코인도 투자하시고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누가 부자가 됐다.
정말 힘든 이 시기에 부자 되기 힘든 시기에 누가 코인 투자해서 부자가 됐다더라 하다못해 아까 말한 대로 신발 투자해서 꽤 벌었다더라 라는 얘기를 들으셨겠죠. 물론 그 얘기들은 아주 극소수 운이 좋은 케이스고 여러분들은 따라갔다가 오히려 피해본 경우도 많을 텐데 여하튼 잠깐 반짝했지만 코로나가 끝난과 동시에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결국 다시 돌아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 아니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이 시대를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고성장의 시대, 잠깐 고자본으로 뻥튀기 한 시대,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건 이젠 저성장 시대라는 겁니다. 정체된 시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떠한 사회 구조의 변화가 오느냐? 우리가 이 사회를 회사 생활을 하는 또는 일터에서 내가 일하는 어떤 나의 관점, 어떤 사고 프레임에 어떤 생각이 오느냐? 자, 이것도 쉬운 말로 말씀드릴게요. 나는 부자 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부자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바로 그냥 제가 말하기도 전에 온몸으로 느끼셨을 거고, 좀 뭐 부자 이런 게 중요해? 잘 모르셨던 분들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느끼지 못했지만 어쨌든 젖어들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열심히 노력하고 미친 듯이 일해서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직접적이든 스며들든 알게 된 시대가 된 거라는 거죠. 갑자기 제가 경제 얘기를 왜 하느냐? 앞에서 말한 공허감이랑 무슨 관계냐? 다시 앞에서 어정쩡, 무기력, 그냥저냥 이 얘기 드렸죠? 그걸로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까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됐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 시대가 가속화시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회사 생활 가서 왜 100%를 안 하고 어정쩡하게 또는 무기력하게 아니면 80% 정도만 하고 나머지를 남겨두느냐? 100%를 할 동기가 없어졌거든요. 뭐? 부자라는 목표인 거죠.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미친 듯이 일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거꾸로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얘기하죠. 왜 그렇게 어정쩡하게 사니? 일터에 나갔으면 목숨 걸고 해. 아빠는 그랬거든. 엄마는 그랬거든. 그건 아빠 엄마 시대니까요. 그때 목숨 걸고 하면 따박따박 그만큼 사회가 성장하는 만큼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나도 같이 성장했으니까요. 그렇게 모아놓은 내 자산도 같이 성장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닌 걸 직관적으로 돈에 관심이 있으셔서 아셨든 아니면 나도 몰랐지만 주위의 모든 분위기가 그죠? 요새 가장 큰 분위기가 뭐예요 정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졌죠. 오히려 일터에 영혼을 바치지 말자가 수많은 밈과 짤로 양상되고 있죠. 그 모든 분위기로 스며들었던 여하튼 여러분들은 굳이 100% 치열하게 바칠 그런 명분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 동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힘이 남아도는 뭔가 100% 가슴을 채우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없게 된 것이죠. 알겠습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더 증폭시킨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부자 되는 목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인생의 목표가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부자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부자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도 많아요. 물론 전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부자가 굉장히 일원화된 목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 문제가 아니고요. 워낙 고성장 시대에는 다른 생각할 거 없이 왜냐 열심히 일하면 바로 돈이 오는데 근데 누가 그걸 마다합니까? 그래서 거의 세뇌되듯이 다 부자라는 목표에 거의 일원화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케이 아니라고 쳐요. 왜냐면 저는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거든요.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결국 부자라는 꿈이 꺾였기 때문에 다들 무기력해졌다. 잘 와닿지 않으시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와닿는 분도 있겠죠. 돈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은. 그죠? 하지만 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부자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에겐 목표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목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부자가 못 되는 시대가 의미하는 진짜 본질은 뭔지 아세요? 바로 목표가 최초로 없어진 시대인 겁니다. 상업화가 시작된 이후에 그 전 원시 시대 얘기는 안 할게요. 항상 인간은 부를 축적한다. 또는 옛날에 너무 가난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생존한다. 그죠? 돈이 생긴 다음부터는 집을 갖춘다. 자식들을 교육시킨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허세일지언정 내가 럭셔리하게 산다. 여행을 간다. 자유로워진다라는 이 부라는 어떤 목표라는 테마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런데 저성장 시대가 되면서 이 시대적 테마가 끊겼다는 겁니다. 제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과거 부모님 시대, 여러분이 못 본 부모님 시대에는 예, 그래 열심히 하자. 일터에서 모든 걸 바치자. 집에 오면 진짜 힘 한 방울도 안 남아있어 하고 팍 누워서 자요. 그것도 뭔지 아세요? 그냥 100% 쉬는 거야. 어정쩡하게 쉬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또는 끝나고 나서 그렇게 옛날 부모님도 술을 드셨죠. 왜? 팍 일하고 스트레스 풀어야 돼. 팍 풀고 항상 100. 빈 게 없었어. 공허하지 않았어. 다시 부가 옳다는 게 아니라 부라는 수단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자라는 목표로 말미암아 시대적 테마가 뭐였는지 아세요? 뭔가 매일매일 충실하셨어요. 그런데 목표가 갑자기 날아가 버렸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요. 목표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본질은 뭔지 아세요? 부자도 아니고요. 그 본질은 뭔지 아세요? 그래서 목표가 날아갔다.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목표가 날아가면서 뭐가 몰려왔다? 이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정쩡하게 된 이유, 무기력하게 된 이유, 그냥저냥 사는데 뭔가 점점점이 붙은 이유, 이 강연을 듣는 30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유, 그것들은 바로 부라는 목표가 사라짐으로써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할 때도 빡, 놀 때도 빡 하는 그런 100%를 다할 필요 없는 테마가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공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정쩡하고 무기력하고 그냥저냥 그거에 대해서 되게 문제의식을 느끼는 공허감을 느끼는 나는 이상한가? 여러분 안 이상하다고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거꾸로 오히려 궁금함이 되지 않으세요? 이런 시대적 분위기에 공허감을 안 느끼는 사람도 있어? 있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런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미 앞에서 얼핏 힌트를 드렸지만 느린 사람이라고. 여하튼 이 시대에는 오히려 공허감을 안 느끼는 게 이상할 정도로 여러분은 이상하지 않아요.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시대는 바뀌었어요. 다시 돌이키기 힘들어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뭐 한 4, 50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든 석학들이 예상하는 바, 또 사회를 이미 경험하신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바, 적어도 여러분이 은퇴할 나이 정도, 물론 은퇴도 요새는 100세 시대니까 길어질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 끼인 세대라고 답답하죠. 그냥 4, 50대 그죠? 직장인 끝날버릴 가능성도 크잖아요. 특히 대한민국은 이 어떤 직장 안정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좌우지간 여러분이 일하는, 흔히 말하는 직장이나 아니면 그 일터에서 일하는 이 기간 동안은 이 시대가 안 변할 거라고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문제, 이 시대에서는 여러분의 공허감이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건 계속 지속될 거고요. 아니,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증폭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공허감은 놔두면 안 되고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됩니다. 그냥 시대를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